고요한 호텔 로비를 비추며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잡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효도 여행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들이, 딸이 부모를 위해 계획한 여행. 그런데 정작 부모는 호텔방에 홀로 남겨지고 아이들은 쇼핑과 관광에만 열중한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할아버지, 이름하여 김현수 씨입니다. 김현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은퇴 후에는 집안 살림과 손주 돌보기까지. 이제는 조금 여유를 즐기며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그의 기대와 현실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잠깐 오늘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현수 씨가 떠난 여행의 첫날부터 이야기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호텔 체크인 후 가족들은 각자 여행 일정에 바빠졌고 정작 할아버지는 홀로 호텔방에 남게 됩니다. 낯선 환경과 고요한 방,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현실은 그에게 묘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애처롭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강인함도 엿보입니다. 이런 여행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질문이 자리합니다. 현수 씨는 TV를 켜고 호텔 룸 서비스 메뉴를 뒤적이며 소소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모습은 이 여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라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홀로 남겨진 부모와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식, 그리고 결국 뉘우치게 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제 김현수 씨의 홀로 효도 여행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김현수 씨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홀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수 씨, 우리 먼저 나가서 관광 좀 하고 올게요. 아들의 말에 현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잘 다녀와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방을 나서는 순간부터 부모를 신경 쓰기보다는 각자 일정에 집중했습니다. 딸은 쇼핑 리스트를 꺼내며 호텔을 나서고 손주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했습니다. 현수 씨는 홀로 남은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효도 여행일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외로움을 참아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편으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웠습니다. 아들은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며 즐거움을 공유했지만 현수 씨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룸서비스로 간단한 식사를 주문했지만 혼자 먹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그다지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침대에 누워 가족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 일정과 편의가 더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함께 있고 싶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는 가슴속 깊은 외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순간 홀로 남겨진 부모의 심정을 공감하게 됩니다. 현수 씨의 조용한 방 안에서 시작된 갈등은 앞으로의 여행 내내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될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수 씨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았다. 전날 저녁 홀로 식사를 하며 느낀 외로움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이 화려했지만 정작 그 풍경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한층 쓸쓸하게 만들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을 살펴보았다. 아들은 이미 아침 관광 일정을 공유하며 사진을 보내왔다. 할아버지, 오늘은 수족관에 가요. 우리 손주들이 좋아할 거예요. 현수 씨는 잠시 웃어 보였지만 답장을 보내기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의 손길은 자연스레 창밖을 스치며 홀로 남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잠시 후 호텔 직원이 아침 커피를 가져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커피 준비해드렸습니다.
고맙네. 현수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공허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아이들과 아내를 떠올렸다. 이 여행 정말 가족을 위해 계획된 걸까?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스며들었다. 그날 아침 현수 씨는 홀로 호텔 복도를 거닐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문득 한 아이가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들을 챙기느라 눈길도 주지 않았다. 현수 씨는 가슴속 깊이 묵직한 외로움과 동시에 씁쓸한 서운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불평하지 않고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현수 씨는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길을 걸으며 바람에 실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관광객들의 소란을 느꼈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 홀로인 현실을 깨닫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옆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들렸다. 현수 씨가 돌아보니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또 다른 노부부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산책 중이에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 걱정되네요. 저희 부부도 아들, 손주와 여행 왔다가 잠시 시간을 내었거든요. 현수 씨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렇군요. 다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하는데 저만 홀로 있네요. 때론 이렇게 혼자 걸어보는 것도 좋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말없이 공감해주는 상대의 말에 현수 씨는 마음속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그는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혼자가 되면 외롭지만 때로는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릴 수 있구나. 그날 오후 현수 씨는 홀로이지만 조용한 평온을 느끼며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현수 씨는 손주들이 보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들은 즐겁게 관광하며 할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할아버지, 저희 곧 바다보트 타러 가요. 아빠랑 엄마는 점심 먹고 올게요. 아들은 이렇게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현수 씨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다. 내가 없으면 더 편한가? 마음속에서 씁쓸함이 스며나왔다. 저녁이 되자 현수 씨는 룸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했다.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효도 여행이란 이름으로 계획된 걸까? 그는 말없이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오늘 재밌으셨어요? 응, 그냥 잘 지냈네. 현수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아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셋째 날 아침 현수 씨는 호텔 로비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었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그냥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여행객 부부가 다가왔다. 아버님 혼자 계시네요. 여행은 즐겁게 다니셔야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현수 씨는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삶을 반성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현수 씨는 짧은 일기를 적었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들도 나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문장 속에는 외로움과 함께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 있었다. 넷째 날 아들과 며느리는 호텔 주변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고 있던 그들은 정작 현수 씨가 홀로 방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손주들이 물었지만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방에서 쉬고 계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가 계속 쇼핑만 한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호텔 로비에 돌아와 아들은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아버지가 방에서 많이 기다리셨나요? 직원의 답에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가 너무 소홀했네. 둘은 그제야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를 배려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할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현수 씨는 방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는 마음속 깊이 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라도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여행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호텔 방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이 말을 꺼냈다. 현수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사실 많이 서운하긴 했지만 너희가 이렇게 와서 사과하니 다행이야. 며느리도 함께 말했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즐기도록 할게요. 손주들은 손을 잡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 같이 놀아요. 그 순간 현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호텔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는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 따뜻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 진짜 여행을 시작해볼까? 현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가족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현수 씨와 가족은 함께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사진도 찍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남은 여행 일정 동안 현수 씨와 가족은 더 긴밀하게 시간을 보냈다. 아들은 관광지에서 할아버지를 앞장 세우고 손주들이 지치면 현수 씨와 함께 쉬도록 배려했다. 며느리는 사진을 찍으며 늘 카메라에 할아버지를 먼저 담았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장난도 치며 웃음꽃을 피웠다. 호텔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현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처음엔 외롭고 서운했지만 이렇게 너희와 다시 함께하니 행복하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눈가를 닦았다. 앞으로는 항상 아버지랑 같이 다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효도 여행이 아니라 진짜 가족 여행이네요. 그날 밤 가족은 함께 호텔 방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바람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 미뤄왔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수 씨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가 이제라도 깨닫고 함께 해주니 참 다행이야.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로소 이 여행은 효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현수 씨와 가족은 평소보다 더 돈독해진 관계를 이어갔다. 아들은 회사에서 힘들어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며느리도 손주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챙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놀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즐거워졌다. 현수 씨는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이 서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가족 모두에게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더 따뜻한 기억들을 쌓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호텔 방에 홀로 앉았던 첫날의 외로움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고 그 자리에 가족의 웃음과 화목이 채워졌다. 이 여행은 단순한 효도 여행이 아닌 가족 모두가 진정으로 함께하는 여행이 되었음을 느낀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